포커스 오늘은 안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근데 어떤 건강 정보 준비하셨나요? 비만 오면 관절염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미리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인이 예보감보다 더 낫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오늘은 그림 보면서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마철이 되면 유독 괴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비가 오면 더욱 쑤시고 결리는 관절염 환자들인데요. 쉽게 낫지도 않는 지긋지긋한 고통, 관절염, 과연 어떤 것인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10명 가운데 1명 이상이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40대 이후 건강을 위협하는 가장 고질병인 관절염.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지 하고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행동을 불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관절염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지금 보시는 환자는 5년 관절염 때문에 고생을 하신 분입니다. 얼마나 고생하시면지 눈물 흘리기도 했습니다. 가다 안 쉬고 제일 좋아. 가다가 나는 이렇게 무거운 것 같아 들고 가잖아. 막 너무 아프니까 남들이 볼 때는 그런 거 모르잖아. 그럼요, 고통 마음이 주저앉아야 네, 돼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 같을 때는 걸어다니면 아무 처마 밑에라도 가야 돼. 가서 앉아야 돼. 그런 게 제일 불편하거든. 관절염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이 바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이 몸에 체중이 많이 밀리는 무릎에 걸리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무릎 관절입니다. 앞쪽에 있는 허벅지뼈와 아래쪽에 있는 정강이뼈가 서로 붙이지 않도록 연골이 감싸주는 연골입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이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염증이 생기고 결국 허벅지뼈가 주저앉게 되는 질병입니다. 차를 오래 타면은 타이어가 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연골이 닳아서 퇴행 관절염 걸릴 확률이 급격히 나이가 들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뼈와 뼈가 돼서 얼마나 아프죠? 네, 그렇습니다. 젊어서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나이가 많아서 걸리게 됩니다. 그러나 관절염에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인 경우 정상에 비해서 관절염에 걸릴 확률이 무려 3배나 높다고 합니다. 짐을 많이 실은 차에 타이어가 쉽게 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살이 많이 찐 사람은 관절이 받는 충격도 그만큼 크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만큼 관절이 빨리 망가지기 때문에 관절염에 걸리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보시는 것처럼 안짱다리인 경우에 하중이 분산되지 않은 안쪽으로 많이 걸리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쏠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그렇습니다. 위험해요. 네, 관절염이 쉽게 걸리게 되겠죠. 실제로 또 가지는 여성분들이 많이 걸리는데 한 병원의 수술 건수를 보면 여성이 95%나 됩니다. 여성들이 이렇게 관절염에 쉽게 걸리는 것은 집안일에 항상 무릎을 굽히는 경우가 많고 선체로 오래 서 있는 자세가 여성들의 관절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겠습니다. 관절염 하면 패스부터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러나 위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잘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먹는 소염 진통제를 붙이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병을 다스린다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통증을 가라앉힌다는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연골이 찢어졌다든지 그 중요한 부위가 있는데도 파스만 붙인다는 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 물이 쑤신다 싶으면 찜질방을 찾는 분들이 계십니다. 찜질에는 뜨거운 찜질과 차가운 찜이 있는데 관절이 부어있거나 열이 날 때는 뜨거운 찜질보다는 얼음찜질, 냉찜질을 하는 것입니다. 발이 부어있을 때는 염증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찜질을 하면 오히려 병을 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로 뜨거운 찜 많이 하시는데. 그럼 관절염이 부어있다 염증이 없을 때 하면 좋습니다. 예. 관절염 초기에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때부터 물리도나 운동요법,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시적으로 통증이 없어진다고 해서 치료를 그만두면 관절이 악화된 것이 근본적으로 낫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관절을 악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보시처럼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는 주사도 있습니다. 이 주사를 놔주면 관절이 부드럽기 때문에 좀 더 통증을 낮출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관절의 연골이 닳아서 다 뜯어진 경우입니다. 관절경을 보면 저렇게 연골이 다 병가 보이는데요. 그래서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망가진 관절을 뜯어내고 깨끗하게 세척해 주면 되겠습니다.
세척하는 과정인가요? 예, 망가지 뜯어내고 세척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관절염이 말기가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아래 윗뼈가 완전히 멈춰버립니다. 아군요. 예, 그렇습니다. 또 다리는 완전히 O자형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저 나이 탓이려니 하고 그냥 넘기기가 쉬운데 관절 한쪽이 망가지면 다른 쪽에 힘을 주기 때문에 한쪽 다리도 같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겠네요. 한쪽에 힘을 못 쓰다 다른 쪽에 힘을 쓰다 보니까 좀 망가지게 되겠죠. 관절의 마지막 기법은 수술입니다. 없어진 연골을 대신해서 금속으로 된 인공 관절을 주는 것을 넣어주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면 다리가 휘어진 것 반듯하게 펴지고 일반적으로 쉽게 걸을 수 있겠습니다. 또 추가적으로는 지금까지는 20cm, 16cm 이상 많이 되는 수술이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기술이 좋아지면서 8cm 정도로 좀만째도 수술이 가능하기 때문에 층도 적고 출혈도 적고 사회로 일단 빠르게 복귀할 수 있는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공 관절 수술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관절염이 완벽하게 나는 상황입니다. 인공 수술을 하면 앉았다 일어서기도 쪼그려 앉기 등이 좀 편합니다. 그래요? 예. 인공 관절 수술도 앉아지만은 않습니다. 그거는 아주 잘못된 얘기입니다. 관절은 적당한 자극을 주어야지만 연고 재생이 가능합니다. 나이 들었다, 퇴행성 관절염이 들었다, 그래가지고 꼼짝 않고 누굴 아낀다고 주저앉고 활동을 안 하게 되면은 단번에 자극을 주지 않기 때문에 연골의 재생력을 완전히 차단시켜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은 반드시 적당한 운동은 필요합니다. 퇴행성 관절염에는 따른 운동이 좋습니다만 모든 운동이 다 좋은 것이 아니고 보시는 것처럼 수영이나 물에서 걷기, 가볍게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또 자전거 타기도 좋습니다. 그런 등산을 하게 되면 무릎에 물이 힘이 가해지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을 오히려 악화시키게 됩니다. 가볍게 산보하는 정도가 좋겠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뛰는 에어로빅의 경우에는 무릎에 충격이 가기 때문에 퇴행성 관절염을 더욱더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자칭 예방을 관절에서 습도가 높아지면서 관절 주위의 혈액순환이 감소돼서 근육이나 인대가 뻣뻣해지고 따라서 통증이 더 심해지게 되겠습니다. 퇴행 관절염은 겉으로 나타나는 50대부터 증상이 나타납니다. 하지만 관절이 서서히 망가지면 20대, 30대부터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젊었을 때부터 충분히 관리를 하고 조심을 하는 것이 퇴행성 관절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밖에 또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예, 흔히 퇴행성 관절염에서 무릎 아프면 뼈주사를 맞는 경우가 있는데 뼈주사는 한두 번 정도 맞으면은 소염, 염증을 없애주기 때문에 통증을 없애주면 한두 번 정도는 좋지만은 여러 번 맞으면은 오히려 관절이 악화되면 모르고 지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병을 키울 수 있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생활에 밀접한 정보 잘 봤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